됐나? 됐다. 됐다. 11%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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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께 했던 방식을 이제 바꿨어요. 뭔가 하면 괜히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해봤자 머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래서 꼭꼭 눌러가지고 그냥 따라할 수 있는 거 왜 누르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 따라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제가 꼭꼭 눌리는 걸 매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꼭꼭 눌러만 가지고는 별 발전이 없어요. 이론적인 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갈 테니 섞어서 할 테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쓰시면서 질문들이라 할까 이런 부분에 좀 해주세요라는 요청들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요청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제 따라서 꼭꼭 눌러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이라는 걸 만들어 놔놓고 거기를 했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선전이 나오고 그러는데 선전 안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오늘 그 방식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유튜브 어디든지도 못 배우는 겁니다. 연구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선전을 이용해 가지고 광고를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받게 되는데 이 방식은요, 광고가 전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뭐 망했는 거. 제가 한 달에 유튜브 광고라든지 유튜브 쪽에 들어오는 돈이 한 50만 원, 60만 원 요 사이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광고는 신경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고 관계없이 어떻게 플레이리스트를 두고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광고 없이 할 수 있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원리를 항상 알아야 됩니다. 원리가 뭔가 하면은 지난번 제가 브레이브라는 걸 보내드렸습니다. 그 브레이브가 여러분 그 태블릿에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브레이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이같이 광고, 선전 이런 걸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들어오는 광고든 선전을 얘가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광고 없이 보는 거예요. 물론 유튜브에 광고 없이 보려면 한 달에 한 20불 정도씩 매달 돈 내면은 유튜브가 또 광고를 안 보내고 여러분께 그렇게 되는데 쓸데없이 20불 내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어떻게 해서 광고 없이 보는가를 원리를 설명드리고 또 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한 달에 20불 광고 없이 할 수 있는 걸 버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이 다 브레이브라는 걸 설치했을 겁니다. 그래서 설치했는 브레이브를 먼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브레이브가 어디 있는지 아직 하도 안 써가지고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올려가지고요.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미안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 밑에 검색이라는 요 부분에서 브레이브라고 그 한국말로 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색이라고 한 부분에서 브레이브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브레이브라는 걸 딱 버자만 하나만 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앞에 바로 지금 떴는 게 보이나요? 이렇게 버자로 시작되는 게 하나뿐이니까 얘가 앞으로 이렇게 떴습니다. 제 거 화면 한번 보실래요? 버 하나만 해도 떴습니다. 그죠? 이렇게 떠진 거를 얘를 이제 실행을 먼저 시켜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를 먼저 실행시켜야 된다 하셨네요. 그죠? 브레이브를 실행시켜 놔놓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브레이브를 기본 브라우저를 할 건가라는 게 묻는 게 나오는데 기본 브라우저를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본 브라우저를 해버리면은 어떤 부분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 브라우저 지금 묻고 있죠. 기본 브라우저를 할 거냐고 다시 묻지 않음이라고 되는데 여기에다가 딱 체크 표시해서 내인데 이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기본 브라우저 할 거는 그래서 딱 눌러줍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취소를 눌러주세요. 미안합니다. 여기에서 예. 그래서 어떻든 취소를 이렇게 눌러줬어요. 취소를 눌러버리면은 딱 들어와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막혀졌는지 안 막혀졌는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자 머리가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여기 보이시나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빨간 머리 사자가 나와 있어요. 이 빨간 머리 사자가 나와 있고
이 빨간머리 사자 속에서 지금 유튜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유튜브에 안 들어와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브레이브 이쪽에다가 자 다시 볼게요. 만일 이 유튜브가 안 보일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런 유튜브라고 타이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YOU 이런 식으로만 시작하면 벌써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튜브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서 딱 유튜브를 눌러버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제 설명 듣고 해야 됩니다. 자꾸만 똑똑 눌러가면 들어오면 왜 눌러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제 설명 들으십시오. 브레이브라는 걸 앞에 띄워놔 놓고 이 브레이브가 내 광고를 막아주게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한다고요? 플레이리스트에서 광고 없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이지 않습니까? 됐습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걸 또 제가 반복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연구하면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꼭꼭 눌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걸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는지를 제가 자꾸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를 먼저 여기에 왼편에 보면 실행시켜 놨고 그다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유튜브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은 재생 목록이라는 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죠? 재생 목록. 제가 빨갛게 표시했죠? 요 재생 목록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는 똑같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그래서 재생 목록 속에 우리가 지난번 가요라는 걸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재생 목록 가운데 여러분은 저하고 똑같지 않을 겁니다. 저는 굉장히 많지요. 어떻든 그 중요한 거는 가요라는 걸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뭘 만들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서 가요를 실행시키면은, 자, 한번 보세요. 선전 없이 바로 시작됩니다. 보이나요? 선전 안 하고 바로 시작된 거 보이나요? 바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노래가 끝났다고 볼게요. 다음 노래 눌러볼게요. 선전 없이 바로 노래 시작합니다. 보이나요? 아, 감탄이 없어요. 그동안에 그 불편했던 선전들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또 그 다음 노래 한번 누르고 볼게요. 마찬가지로 선전 없이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눌러 보여드린다는 거는 대부분 노래 앞뒤로 선전이 있거든요. 선전이 어떻게 빠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 당연히 그냥 플레이리스트 내버려 두고 혼자 하기 때문에 지 혼자서 선전 없이 계속 됩니다. 앞뒤 선전뿐만 아니고 중간에 들어가 있는 광고들 있잖아요. 자기는 광고를 많이 하려고 중간에 광고를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광고료가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중간 광고고 모든 광고가 없어집니다. 자, 제가 중간에 얘기할 때 못 따라오시면 못 따라왔다고 처음부터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자꾸 얘기하면 처음부터 되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또 플레이리스트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또 주중에 어떤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속 터져버립니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조금 틀리던데요. 아, 그렇게 조금 틀린까지 얘기하지 말고요. 휴대폰에 다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조금만 쓰면 아주 손톱만큼만 머리 쓰면 되거든요. 손톱만큼만 쓰게 되면은 요거 할 줄 알면 휴대폰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는요. 원 UI 7이라고 해서 UI가 같습니다. 삼성 폰일 경우에 똑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이폰을 갖고 계시면 다르겠죠. 아이폰은 달라질 텐데 원 UI 삼성이 똑같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고 없이 들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닫아버릴게요. 다 닫아요. 모두 닫기. 지금 밑에 이렇게 돼서 줄 밑으로 세 개 있는 걸 눌러서 모두 닫기를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닫기를 이용해서 말 그대로 모두 닫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모두 닫아진 상태에서 또 한 가지 더 알려 드릴게요. 요거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주중에 질문이 광고 안 나오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질문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 또는 안 그러면 이 태블릿에서 시간을 미국 시간, 한국 시간 또는 여행 갔을 때라든지 이럴 경우에 시간이 두 개가 동시에 나왔으면 좋겠어. 특히 우리는 외국에서 계시는 분들이 자꾸만 시간을 착오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예 여기에 나오도록 지금 제 화면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서울 시간이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뉴욕 시간이 나와 있죠.
이런 시간에 시간을 앞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간은 흰색이고 뉴욕 시간은 색깔이 달라졌죠. 왜 그럴까요? 뉴욕은 지금 밤이라는 낮과 겁니다. 밤. 예, 낮과 밤을 구분시켜 가지고 얘가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금 오후 1시 44분이면 뉴욕은 오전 12시 44분이고 밤이다. 아직 해가 안 떴다는 겁니다. 해가 안 떴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해 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얘가 색깔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를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꼭꼭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같은 걸 눌릴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위젯이라 합니다. 위젯. 이제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위젯. 윈도우 가제트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윈도우. 윈도우가 조그만 창이라는 거죠. 가제트라는 게 조그만 그 뭡니까 팜플렛처럼 조그만 손바닥에 들어오는 그런 가젯이랍니다. 그래서 윈도우 가젯에 두 가지 단어를 합친 게 위젯인데 무슨 단어를 합쳤다는 건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뭘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간단하게 조그만 창을 만들어 놓고 자, 제 설명 들으십시오. 위젯이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나중에 뭔가 하면은 위젯이 자꾸 나와요. 위젯 이거 나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잘 살으라고 그 위젯 보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위젯은 여러분께 편리하도록 자꾸 내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위젯이 지가 필요하지 않는 게 자꾸 기어 나오니까 이제 못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위젯 아니요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젯 자체가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못 살게 하는 게 나올 게 아니고 여러분께는 뭐라고요? 시간, 외국 시간, 한국 시간 또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놓을 수 있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를 내놓고 나라는 것 이런 거를 위젯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위젯을 만들 때에는 일단 위젯을 처음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요 부분 여기에 보면 홈 버튼이 있고 또 조그마한 파리똥처럼 앉았는 거 보이죠? 파리똥 제가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파리똥을 할게요. 이 파리똥 위에 가가지고 이 요거를 꼭 누르고 계십시오. 그러면 톡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였나요? 꼭 네. 누르면 얘가 톡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젯을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히 지금 우리가 위젯을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니까 여기 위젯을 선택하십시오. 한중간에 위젯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못 따라오신 분 얘기하십시오. 여기까지 못 따라오신 분들은요. 위젯이랑을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하려고 한번 하는 좀 해주세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 놓쳤습니다. 네, 다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파리똥을 눌러라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젯이 나왔습니다. 요 한중간에 있는 위젯, 요거를 눌러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젯 보이죠? 제가 표시했죠? 요 위젯을 이제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기에서 우리가 시계를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시계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위젯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시계를 바꾸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계를 이렇게 눌렀습니다. 시계를 눌렀더니만은 여기서 시계가 나옵니다. 듀얼 시계를 해서 시계가 두 개 나오는 게 듀얼 시계고 나는 외국 건 관심도 없고 필요 없어.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여 밑에 보시게 되면 디지털 시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는 초 시간까지 필요해. 몇 초도 필요해. 그럼 요 밑에 제가 보세요. 요 밑에는 초까지 나오고 있죠. 그죠? 나는 이렇게 초 나오는 거 말고 나는 실제 이같이 실제 시계처럼 탁상용 시계처럼 얘가 짝깍짝깍 갔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요. 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쭉 보이셨나요? 네. 여러분 돈 따로 안 내도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안 된 사람 있나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 무료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선 그 서울과 런던이라고 되어진 것 여기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것, 네 번째 듀얼 시계라고 된 것, 네 번째 줄에 있고 서울과 런던 되면서 4 곱하기 2로 해놨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차지해야 될 줄, 우리 눈은 줄이 안 보이지만 이 줄을 넓은 걸 쓰겠다는 겁니다. 위에 거는 쬐끔하지요. 4 곱하기 1이었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였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여기 이제 이런 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거를 선택해 볼까요? 이걸 큰 거를 선택하고 추가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추가를 딱 누르거나 볼게요. 목사님, 나 네,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지금 여기 서울과 런던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울이 1시 50분인데 런던이 5시 50분이라는 게 이게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 시간이죠. 네. 예, 당연히 예, 현재 예, 시간이죠. 네, 네. 예. 예. 그러시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으면 제가 일단 요 앞에 거를 제가 지워버릴게요. 일단 지워버리고 목사님, 네, 여기에 보면은 디지털 시계는 지금 서울 시간이 맞는데 위에 네. 듀얼 시계는 서울 시간이 틀리네요. 지금 우리 이거 하고 1시간씩 12시 어, 45분으로 돼 있고 네. 밑에 디지털 시계는 1시 50분 똑같이 맞거든요. 근데 어, 그 옆에 조그만한 글씨로 1시 50분이라고 같이 가잖아요. 두월씩의 그 밑에 요 옆에 오후 1시 50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안 예. 적혀 있는데 아니요. 저는 어떻든 같을 겁니다. 예. 저는 안 같습니다. 적혀 있어요. 어떤 선택해 가지고요. 돌아보십시오. 그거는 얘들이 같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와 가지고요. 제가 들어왔던 부분에 들어와 가지고 자, 목사님 화면 안 보여요. 목사님만 예. 보여요. 자, 여기에서 지금 들어온 게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하얗게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요 하얗게 되는 녀석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건데 편집 가운데에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런던이 아니고 나는 LA 시간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서울 시간은 가만두시면 되고요. 서울 시간을 바꿔야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간은 가만두시고 런던을 이렇게 터치를 해보세요. 런던을 탁 터치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런던이 바뀌어질 게 지도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LA 쪽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지도를 이렇게 돌리면은 서울이 나오고 또 태평양을 건너서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눌러서 로스앤젤레스 LA라는 게 보이면은 요걸 선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LA는 몇 시라고요? 9시 목사님 52분이다. LA 못 찾았어요. 빨리 가지 마세요. 예, 옆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나왔어요. 예, 샌프란시스코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시게 되면 LA가 조금 밑으로 내리면 LA가 나오죠.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급히 서둘지 말고요. 예. 찾았죠? 그러면은 선택을 딱 이렇게 선택을 눌러주세요. 누를 것 같으면은 LA는 9시 42분이다라고 됐고 그 밑에 변경이라는 게 보이죠? 이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에 불과한데 내가 변경을 딱 누르기도 한번 볼게요. 변경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마침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보이나요? 로스앤젤레스가 아까는 런던이었잖아요. 로스앤젤레스로 바뀌고 이 부분 보세요. 로스앤젤레스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어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분이 특히 미국에 아이들이 있든지 미국에 전화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항상 위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얘를 좀 더 또 활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기는 요렇게 위에 요렇게 올려놔 놓고 그 다음에는 또 요 위에다가 딱 누르고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면 또 얘가 톡 튀어나왔습니다. 딱 나오는데 위젯 스택 만들기라는 게 보입니다. 위젯 스택 만들기. 뭔가 하면은 이 위젯에다가 그 위에 스택이라는 걸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위에 또 다른 걸 쌓아 놓겠다는 겁니다. 됐나요? 왜 쌓는 거 하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에 있던 제 거는 어떻게 되면 옆으로 한번 밀게 되면은 날씨가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날씨가 나오고요. 또 한 번 더 밀게 될 것 같으면은 제가 브레이브에서 검색할 거를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 때마다 바뀌어지는 이런 걸 스택이랍니다. 스택. 말 그대로 쌓아놨는데 쌓아놓은 거를 밀 때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여기다가 스택 쌓아놓으면 좋겠죠. 그럼 편리하게 찾아다니기 아주 편리하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는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스택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스택 만들기에서 날씨를 넣겠단 말이에요. 좀 전에. 그러면 날씨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날씨를 선택했는데 내가 어떤 날씨로 할 거냐라는 게 여기에 보이면은 샘플들이 보이는데 날씨 및 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날씨 및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현재 날씨도 그렇고 예보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추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추가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옆으로 한 밀 끝하면 아까 뉴욕 시간, LA 시간, 서울 시간이 보이죠? 한번 옆으로 밀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밀 때마다 이렇게 바뀌면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택은 이런 때 쓰는 게 스택입니다. 그럼 뭐든지 다 여기에 쌓아 놓으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뭐든지 다 갖다 놓으면 안 되는 1년에 한번 쓸까 말까를 여기다 다 갖다 놓을 바보가 있나요? 자주 쓸 거를 여기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젯이라는 게 편하다고 해서 전부 다 여기를 만들어 가지고 빡빡하게 해놓으면 바보 중에 바보죠. 그죠? 자, 위젯 설치하는 것, 시간 설치하는 것,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있나요? 자, 질문 없으시면은 여러분 카카오톡을 한번 켜보세요. 네. 카카오톡을 켜보시면 바뀌어진 거를 제가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IT 세상 카카오톡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눈여겨보시지 않으시면 모르고 계실 텐데 이쪽에 보면은 IT 세상 해놨고 앞에 까만색으로 깃발 모양이 쬐끔하게 붙었습니다. 그죠? 네, 붙은 게 보이죠? 네, 여기도 네. 내정신 해놔놓고 난 뒤에 앞에 깃발이 붙어 있죠? 여기도. 네. 제가 어제 다 바꿔놨습니다. 왜 바꿨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그동안에 단톡방, 그룹 미팅하는 방인데 이 방에서는 불편함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이같이 옛날에 만든 그룹 미팅을 이제는 팀 미팅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래서 옛날에 바꾼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주민등록증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올리지 마세요. 개인 신분증은 이런 데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 했는데도 안 내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봤을 때 누가 추천해서 들어왔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방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같은 거 그런 걸 이런 단톡방에 올리는 건 바보 중에 바보겠죠. 그죠? 물론 그 사람이 올리고 싶어서 올렸는지 안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증 그런 걸 올리는 걸 가짜 주민등록 올려놔놓고 이쪽 단톡방에 사람들께 그런 거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방을 폐쇄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관리자가 그런 사람을 내쫓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사기치고 싶겠죠. 그러나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쁜 의도가 아니고 자기는 다른 데 누구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주민등록증 올려놔 버렸단 말이에요. 5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걸 취소가 안 됩니다. 그동안에 그게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관리자께 내가 잘못 올렸으니까 이거 좀 취소해 주세요. 그러면 관리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좋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내쫓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 사람을 지워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기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이해됐나요? 왜 바꿨는지요? 네. 목사님, 네, 네. 목사님, 저 같을 경우에는 네, 내 정신을 폐쇄한다 그래서 나가게 해버려가지고 내 정신이 없거든요. 네. 다시 제가 불러드릴게요. 네, 그리고 만, IT 세상도 네, 지금 깃발이는 IT 세상하고 기존에 있는 IT 세상 두 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전번에 IT 세상은 나가게 해버려요? 그렇죠. 예, 거기서 나가야죠. 지금 네, 저한테는 IT 세상이 이제 네, 두 개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게 네. 뭐 어떤 사람 여기도 막 나가게 하고 저기도 나가게 하고 막 글쎄요. 그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게 아까도 왜 단톡방 잘 쓰다가 이걸 했느냐. 문제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고는 옛날 단톡방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단톡방을 이제는 폐쇄시키기 위해서 두고 이쪽 단톡방은 폐쇄가 한꺼번에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폐쇄시키다 한꺼번에 폐쇄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 특히 동창회 같은 거 잠시 모였다가 내가 동창회 회장이었어. 다 끝났어. 그럴 경우에 다 폐쇄시켜버리지 동창회 그대로 뒀어. 나중에 문제되고 하면은 괜히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문제 생겨가지고 자기가 단톡방 그렇게 해놨다가 거기서 사건이 벌어졌어. 그러면은 이거를 왜 지우지 않고 뒀느냐? 너 혹시 범죄 동조자든지 공범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경찰서 잡혀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바로 지워버리고 이제 그런 건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문자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이든지 어떤 이런 금융사고가 생겼다면은 이제는 훨씬 많은 게 이 같은 SNS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이 카카오톡이든지 다른 SNS를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말려들지 말라라는 뜻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목사님, 네, 목사님,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네, 기존에 지금 이제 깃발이 있는 IT 세상이 아니고 네. 기존에 우리 IT 세상으로 이명희 씨를 목사님이 초대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 네. 왜 이게 막 아, 맞아.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깃발이 있는 데다가 초대를 해야 그렇지. 깃발. 되는데 예, 예. 깃발 있는 데 해야 그 됩니다. 저기 뭐 네. 저 기존에 있던 IT 세상을 초대해갖고 제가 네.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싶어서 예, 제가 제가 이제 잘못했어요. 아유, 미안합니다. 아 제가 워낙, 그러면은 우리가 네. 기존에 있던 IT 세상을 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기 다 하시고, 예, 예, 저는 이제 그 저기 내정신도 네, 목사님이 폐쇄한다 그래서 나가게 해갖고 제 네, 여기에는 내정신이 없고 네, 네, 예, 지금 IT 세상도 네, 아침에 6시 53분에 이명희 씨를 네. 초대해가지고 제가 환영합니다 했는데 아무도 대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네. 목사님이 착각하셨나 예, 보다 하고 제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 예, 예. 어떻든, 예, 그래서 요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목사님, 자기가 저도 내 정신이 없는데요. 내 정신이 없다고요? 내 정신에 저는 네. 나가기도 안 했는데도 아예 안 뜨네요. 그래요? IT 깃발 있고 네, 깃발 없는 건 있는데 깃발 없는 거는 나가라 하셨고 네, 내 정신에는 네. 제가 검색을 해봐도 안 나와요. 우리는 검색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런가 근데 하면은, 쓸데없이 와서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그걸 검색이 안 되게 돼 있고요. 어, 우리가 근, 부르는 것도, 여기는 부르는 것도요, 제가 부르든지 이제 부반장을 둘 겁니다. 네. 부반장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목사님, 예. IT 세상 이거 저기 별표처럼 이거 요거 뾰족뾰족한 거 요거를 깃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깃발이 따로 있어요. 잘 음, 한번 보세요. 얘는 저 별표, 깃발 없는 IT 세상 앞에 있어요, 깃발이. 깃발. IT 세상 실시간 지금 실시간 60명. 실시간 링크 앞에 그냥 아니, 별표만 있는데. 그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위에 IT 세상 60명 앞에 깃발이 있어요. 아, 알지만, 그래요? 예. 또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IT 세상 앞에 보면 까만 I자 앞에 대문자 I자 앞에다가 요 까만 깃발 쬐끔하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새로 만든 겁니다. 까만 바탕에다 흰 깃발. 네네 네. 아까도 제가 분명히 이렇게 까만 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뭐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방은 폐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어요. 여기는 보면은 그 IT 앞에 깃발이 없죠. 여기 네. 한번 보십시오. 네. 예, 이 깃발 없는 거는 이제 폐쇄한다는 거고요. 요 밑에 요 부분은 이제 새로 만든 거라는 것이죠. 예, 목사님, 그, 내정신은 네, 그 지금 IT처럼 다 옮겨주지를 않고 그냥 폐쇄한다 그러셨어요. 그랬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예, 예, 이거 지금 IT 세상은 요거 만들어 주시면서 요거를 이게 나가기를 하는데 내정신은 그냥 네, 요거를 폐쇄한다 그래갖고 나가기를 네. 해버리니까 내정신이 여기 네네, 안 네네. 뜨는 거예요. 네네. 제가,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주세요. 아, 내가, 이거 말하는 거예요. 제로에 이거 IT 앞에 이거 태극기 예, 같은 거. 그렇죠. 어머, 네, 예, 네. 예, 깃발이다. 아, 나 이거 한참 찾았네. 목사님, 저 네, 같은 경우에도요,
네, 우리 IT 세상 그건 아니 IT 세상은 그 깃발 달린 거 있는데 네, 지금 장영숙 반장님이 얘기하시는 예, 그거도 없고 또 네. IT 세상 그걸 누르니까 무슨 번호를 치라고 나와요. 번호치라고 나온다고요? 예. 그런 IT 세상을 누르지 마세요. 누를 것도 없고요. 아, 예, 만일 예, 예. 자기가 없으면은 제게 개인적으로 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개인톡 있지 음, 않습니까? 개인톡으로 내가 무슨 방이 없다. 내 정신 채널이라는 데 없다. 또는 안 그러면 IT 세상이 없다. 그렇게 톡만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저도 내정신 채널이 없네요. 네네. 제게 나중에 톡 주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단톡방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놈이 바람잡이로 들어오고 그 다음 놈은 이제 여기 사기를 치러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상하게 무슨 짓 하고 있으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다 빼드릴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빼드릴 거예요. 네. 내 정신 나도 없어요, 목사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달라 그랬죠. 예. 예.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오래 제가 짧게 하려 했는데 이렇게 오래 안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주중에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IT 세상 수업을 좀 더 박진감 있게 빨리빨리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동안 수업했는 거를 실제는 10분이면 될 수 있는 거를 1시간 동안 하던구만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참 딱하더라고요. 10분을 한 게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저도 딱하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래서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다 도망가 버려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하실 때에 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녹화를 해서 또 보내드리잖아요. 녹화를 하면서 따라 하다가 안 되면은 그거를 또다시 여러분이 단톡방에서 질문하면 돼요. 며칠 전에 질문했는데 장영숙님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잘 그렇게 해주세요.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돼야 이게 발전되는 수업이 되는데 너무 해라 하고 입에 먹이고 이제부터 씹어라 그러고 이제 넘겨라 그렇게 해서 밥 먹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우리가 맨날 거짓하고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스스로 좀 이렇게 차려놓으면 드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네, 목사님, 저기, 이 IT 세상 방에 네. 너무 자기 개인적인 그런 게 올라오는 이제는 거, 제가 무조건 다 지울 예,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말씀드린 12시 넘어서 올리고 막 이래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서 12시 넘어서 온다 그랬더니 그거 소리 안 나는 거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상식적으로 10시 넘으면은 좀 자제하고 그래야 되고 자기들 개인적인 방도 아닌데 무슨 쓸데없는 그런 무슨 예, 예. 재산 그거 뭐 하는 거, 정말 짜증날 때 많아요, 목사님. 네네. 일단은 제가 그분들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올리는 분 개인적으로 제가 톡을 보내요. 왜냐하면 응.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거 올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께 보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거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한 3번 정도까지도 그렇게 개인 톡을 보는데 기어코 계속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제가 내쫓아 버렸어요. 제가 내쫓는 방식은 아예 제하고 아무런 전화 연락조차도 안 되도록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내보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에 제게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 그건 마이크 좀 꺼놓으실래요? 자기가 얘기 안 할 때 마이크 좀 꺼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화면이 자꾸 바뀌어 버리거든요. 자, 이 얘기 그만하고요. 괜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챗 GPT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이 한 달 내에 챗 GPT를 끝내야 돼요. 끝내야 되는데 가야 될 일은 많고 지금 보통 마음이 급한 게 아닙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가 그거를 보내드렸더니만은 이왕 또 들은 김에 이것도 얘기해 볼게요. 참 저도 좀 답답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요약했는 거를 들으시라고 해서 보내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안 돼요
전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했나요? 처음에 첫 번째로 내 카카오톡에서 한 번만 요거는 뭘로 듣는다, 뭘로 한다 한 번만 정해주면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해서 그거를 안 정해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보냈던 게 이제 이런 걸 볼게요. 뭐 1반, 2반 그런 반에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반에 있는 거를 보냈는 걸 한번 볼게요. 이러면은 법과 우정 사이의 허기의 결단 이렇게 된 게 보이죠? 이게 이제 제가 어제 보내드린 건데 여기에서 보면 .wav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wav라는 거는 음성으로만 된 파일이구나 이 얘기입니다. 글자를 읽는 게 음성으로 된 파일이는 여러분은 처음 보니까 모르겠죠. 그러나 컴퓨터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기본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서울역을 가려고 하는데 아유 사람이 큰 차 타야지. 큰 차 탈 수도 있어요. 또 너는 쬐끄만 택시 타고 갈 수도 있어요. 또 더 심하게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건 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정해달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WAV는 소리를 듣는 거구나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같이 WAV 파일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같이 처음 받은 파일을 일단은 다운로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딱 누릅니다. 그러면 따르륵 지금 숫자 올라가는 거 보였죠? 뭔가 하면 다운로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운로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를 보여주게 하는가 하면 용량은 요만큼 됐고 유효 기간이 언제라고요? 2025년 6월 3일까지 네가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 해놓으면은 내가 이 노트북을 가질 동안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었나요? 2025년 6월 3일까지 이거를 읽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해놓으면 됩니다. 이해됐었죠? 목사님, 자기가 전에는 여기 마이크가 아니었는데 지금 마이크로 바뀌었는데 요거 네네 누르면 네. 항상 한 번만 있는데 항상 그딱 누르면 또 허용 그렇죠 그렇죠 누르면 이거 예예 말이 나와요. 예예 그건 그다음 조금 기다리십시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거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유효 기간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었죠?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나는 지금 바빠. 그러면서 이걸 보내줘도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달쯤 지나가지고 제게 그 문의가 옵니다. 법과 우정 사이 했는 거 내가 지금 다운로드 안 됩니다. 보내주세요. 이제 이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효 기간 내에 자기가 다운로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됐었나요? 알아요, 목사님. 예,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힘들게 되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매정하게 했던 얘기를 또 하면서 할 수도 없고, 매정하게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저를 이제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맨날 뒤치다 까리해서 언제 이거 하겠노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서정원님이 얘기했던 그 다음 얘기를 하려 합니다. 요거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를 딱 눌렀을 때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에 지금 이런 게 나옵니다. 유튜브 뮤직에서 기기의 음악과 오디오의 액세스를 허락할 안녕하세요. 네, 겁니까? 여러분. 라는 거 묻습니다. 이거를 허락을 안 해주면 당연히 못 듣죠. 그래서 허용합니다. 요걸 눌러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이걸 할 때 또 묻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처음에 한 번만 이거를 못하는 바람에 어제 여러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안 여러분.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긴 우리가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인데 이제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것처럼 이제는 한번 보십시오. 자, 한 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올려놓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는 누르거나 한번 보십시오. 누르면은 지 혼자서 두루룩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하면은 바로 얘가 떠올르죠. 안녕하세요. 뭔가 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걸 해놨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면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바로 이런 원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제게 유튜브가 뭐가 안 됩니다. 그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어제 제가 처음에 보낸 거는 뭘 보낸 거 하면은
구글에 해당되는 걸 보내줬습니다.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구글 하니까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왜 안 되는가 하면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카카오톡이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구글 이렇게 아이디를 누르게 되면은 자동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구글 아이디가 나는 모르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게 물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주민등록증서 모릅니다. 주민등록증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있나요? 반드시 자기 구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구글 아이디를 한 번만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거를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쓰는 거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꼭 눌러서 들어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있었네요. 화면을 안 바꿔놓고 했는데 내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여기에 뭐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면을 안 바꾸고 있었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어쨌든 다 알아들었었다는 걸로 알고 가만히 있으면 알아들은 걸로 알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저걸 갈게요. 우리가 챗GPT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 내로 챗GPT를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모든 거를 닫아버립니다. 모두 닫기. 이렇게 해서 모두 닫아버리고요. 지금 제가 모두 닫기 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모두 닫기 해놔놓고 여러분이 어디서 챗GPT 했는 걸 자기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한번 쓱 걷어 올리고 여기서 검색에다가 챗이라는 거를 한 번만 타이핑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 그렇게 하면 챗 GPT가 바로 앞에 떴는 게 보이죠. 그래서 챗 GPT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챗 GPT가 이제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료 회원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해 나갈게요. 유료 회원일 경우에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미지 만들기 같은 경우에 제가 안 해드렸는데 굉장히 여기에 프레젠테이션에 쓸만한 이미지를 만들시오 했는데 이 이미지 만들기가 여기서 만드는 게 더 빠르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를 하지 않고 바로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챗 GPT 4.5일 겁니다. 그래서 챗 GPT 이렇게 누르면은 4.5 그러면 4.5도 있고요. 4.5에는 이미지 만들기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4.5에서 이렇게 체크 표시되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이미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잘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지금 제 화면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지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눌러서 하게 되면 더 좋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 때에 여기에서 이제 요 놈을 눌러가지고 만드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이미지 만들기를 목사님 눌러서. 잠깐만요. 예, 그러면은 목사님 지금 4.5가 여기 밑에 안 뜨는데 그냥 4.0으로 해놓고 이미지 만들어요? 그렇죠. 예, GPT. 예. 4.5, 4.0이 아니고요. 4.5입니다. 옴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는 4.5.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알아듣기 쉽게 네, 네. 4.0, 4.5. 4.5가 없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는 목사님 밑에 4.5라는 게 안 떴는데 네. 그러니까 4.0에다가 요거를 체크 표시해 놓고 이제 하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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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4.5 체크하니까 4.5로 네. 가는데요. 네, 4.0에서. 4.5 체크로 그렇죠. 4.5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체크하면 4.5로 밖에 밑에 여기 보면 4.5 됐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어, 목사님 그게 안 떴으니까 4.0으로 그렇지 체크 하는 거죠. 표시해 놓고 이미지 당연하죠. 만드느냐 여쭤보는 예,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눌러가지고 4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떴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해놔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 여기에서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첫 얘기가 지금 또 안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첫 얘기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프롬프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원래 되어져 있습니다. 됐는데 속도가 더 느리고 그러니까 구분시켜 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 내고 하는 유료 회원들이기 때문에 유료 회원들은 따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쓸만한 거는 뭔가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이미지 만들기.
이것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도움, 그 다음에 조언 구하기, 그 다음에 텍스트 요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라서 이런 것들을 골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됐었나요? 네. 나는 전혀 그림 그릴 일 없는데 뭔 소리야? 이제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석은 여러분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을 테고요. 데이터 분석은 더더욱 필요하지도 않을 테고요. 그러면 이거 쓰는 사람이 있나요? 엄청 많이 쓰죠. 이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뭐 했는데 잔뜩 무슨 서류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서류를 비춰주면서 그냥 딱딱딱 하고 난 뒤에 이거를 엑셀 파일로 만들어도 뭘 만들어 달라 하면서 쓰는 건 경우인데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집에 있다가 보니까 이런 게 필요 없으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인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제대로 돈 내고 쓰는 사람답게 잘 쓸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그림 그리는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미지 만들기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미지 만들기를 딱 프레젠테이션을 쓸 이렇게 하는 게 지가 딱 앞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놔놓고 붙여서 이제 제가 말을 갖다 넣을게요. 자, 말하는 거 한번 볼게요. 1950년대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두 남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 꺼버리고 이렇게 누르면 텍스트 변환 중 해가지고 텍스트가 변환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텍스트 변환된 게 보이죠? 한 번 더 확인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두 남녀를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깜빡 생각하니까 이 두 남녀의 나이를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20대 대학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또다시 이제 합니다. 이 사람들은 20대 대학생이고 여자는 뒤에서 타고 가고 앞에 남자 학생이 운전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게 아주 분명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확인하면 20대 대학생이고 여자는 뒤에서 타고 가고 앞에 남자 학생이 운전합니다까지 다 됐죠. 그러면은 확인하고 난 뒤 이걸 눌러줍니다. 누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다려 달라는 걸 대면서 좋은 점입니다. 뭔가 하면은 요런 것과 요런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두 개를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려준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답을 더 좋아하는지를 밑에서 선택해 줘야 됩니다. 왜 선택은 다음번에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더라. 이제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명웅 같은 경우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스케치를 할 만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1950년대 두 남녀가 가는 스케치인데 수채화를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채화 스타일로 내가 스케치를 하고 싶어. 그 얘기를 뒤에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는 이걸 그림을 그리는데 유화를 그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유화 스타일로 그림 그리는데 그러면 유화로 그린다는 얘기를 해주면 될 테고요. 또 그 다음에 나는 이 크기가 아니고 옆으로 포트레이 방식이라 하죠. 그죠? 옆으로 이렇게 된 거 포트레이 방식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 방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방식이라는 거는 풍경화식으로 옆으로 쭉 벌어지는 거고 포트레이 방식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 인물화 중심으로 되어진 거. 왼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림 가운데 왼편이 포트레이 방식이 그런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서울, 인천 이거보다 오른편이 더 마음에 든단 말이야. 서울, 인천 되어가지고. 그럼 이 방법이 이 응답이 더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눌렀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쬐끔하게 할 게 아니고 이 크기를 자기는 10개 크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1920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하나 해줍니다. 곱하기가 뭔가 가로 세로 곱하기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080 이제 이게 숫자를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다 보면은 다 일반적으로 엽기 길쭉하게 된 사이즈가 1920 곱하기 1080입니다. 또 안 그러면 풍경화 방식으로 사이즈로 해주세요. 그 얘기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이즈를 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이즈로 해줘. 사이즈로 고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쬐끔하게 이렇게 됐던 사진들이 이제 바뀌어진 사진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주는 거는 이같이 그림을 하나 그리더라도 그냥 그리지 말고 이쪽에 있는 걸 이용해서 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또 더 빨리 그릴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게 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할 텐데요. 어떻게 하시는 거 하면은 예를 들어서 흑백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칼라로 해달라 그러면 또 칼라도 만들어주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줍니다. 또 그 다음에 뒷배경이 너무 좀 스산한 거니까 뒷배경을 여름 배경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 그리는 거 말고라도 챗 GPT 쓰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부터 먼저 받을게요. 질문 없어요? 어, 목사님, 네. 제가 그 우리 동네에 긴 다리를 건너 다니는 그 여학생을 그려달랐더니 너무 멋지게 잘 그려서 남학생을 그려달라 했지 이왕이면 여학생을 그려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상격동 그 저야 네. 우리 동네 그 옆에 상격동에 옛날에 그 성경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를 친구랑 둘이서 이제 한 3년 다녔거든요. 네. 그때 그 그림을 상상해서 얘기했는데 네. 상당히 잘 그려주네요. 네. 네. 아, 이거 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더 크게는 저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챗GPT를 쓰긴 쓰는데 어떻게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돈 낸 만큼 쓸 수 있나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특히 기획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획할 때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게 얘가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있고 하다못해 김밥 가게라도 하나 연락할 경우에는요. 이런 기획들을 얘께 다 물어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의 몇 번지 어디에다가 김밥 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유동 인구부터 조사하고 싶어. 그럼 과거에는 그거 다 돈을 줘야 되거든요.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다 조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되는 어린애들만 잔뜩 다니는 것보다는 그러면 유동인구를 조사했을 것 같으면 남녀 비율이든지 적절한 연령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또 물어봐도 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무조건 보고 저 뭡니까 저 운세 보는 집에 가가지고 김밥 장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묻는 사람하고 지금 여기에서 챗GPT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유동인구도 조사하고 저 연령층도 조사하고 또 그다음에 붐비는 시간대 일주일 내내 예를 들어 가지고 주일날 한 번만 반짝하고 맨날 팔이 날린다고 봅시다. 그죠? 그럴 경우에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나는 문 닫는다 했을 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 얘기는. 그죠?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해가지고 무조건 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날은 안 돼. 얼마나 과학적이나요?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야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옥님 다시 약국하지는 않겠지만 약국을 시작한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주변 약국 조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즘은 매우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병원이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병원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약국을 계약을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매우 좋은 게 이 기능인데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은 주중에 제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러면 목사님이 여기서 사람들께 가르쳐 줘가지고 뭘 하고 싶어 하는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은 과연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하는 계획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나보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대답에 대해서 굉장히 샤프한 질문이라고 내 그 얘기했어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네요. 네, 그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이 있는데 의식이 깨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그냥 새끼 밥 먹고 새끼 이렇게 살면 됐지. 뭐 그거를 GPT니 뭔지 티니 뭐 이렇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GPT를 배우기는 배우는데 제일 지금 답답한 게 그 부분의 질문이 그거면 제일 답답한 이걸 왜 배우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데라는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왜 배우고 어디에 쓰려는 것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는요. 내 머리를 내가 갖고 있는 이 머리를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내 머리에 근육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해서 적어도 치매는 안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됐나요? 정말 치매는 안 걸릴 거예요. 제가 이제 또 뭐 해드릴 마인드맵이라는 거 해드릴 겁니다. 아직 마인드맵을 안 해드리는데요. 조금 되면 여러분 마인드맵을 그리는 걸 해드리고 마인드맵을 제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왜 마인드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텍스트만 읽어가지고는 빨리 날아가 버리거든요. 휘발돼 버려요. 휘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들어서면 그 정보를 또다시 다져주고 다져줘야 이 뉴런이라는 얘들끼리 이 연락이 계속 잘 돼요. 한 번만 딱 연락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뉴런끼리 연결됐던 게 점점 약해서 끊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베타 아밀로이드라 해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은 당연히 얘들끼리 연락이 안 되죠. 그게 치매가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뭔가 하면은 적어도 치매를 안 걸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닌가. 나는 그 얘기 해준 겁니다. 어느 누가 치매 안 걸리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몰라요. 저도 치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머리를 쓰는 사람이 되겠다.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머리 쓰기 싫은 사람이 혹시 여기 있나요? 난 다른 거는 머리는 절대 쓰면 안 돼.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디 좀 가봐야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 목사님,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변환했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설명을 해주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내네요. 결국은 잠깐만요. 사진 또 넣고 난 뒤에 자기가 설명해 주면 돼요. 이 올려준 사진을 배경으로 하고 이 사진을 근거로 하되 그 다음에 그는 자기가 다 설명해 주면 돼요. 이걸 저 좀 전에는 사진 안 넣었는데 굉장히 그림이 잘 나왔거든요. 그거는 워낙 마음씨가 착한 사람 같은 거 착하게 해줬겠죠, 뭐.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자, 그렇게 제가 좀 가르쳐 주게 되면 좀 더 응용하려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사진을 넣고 했다. 그러면 요번에는 그냥 했다. 그러면 사진을 넣고 난 뒤에 설명을 많이 붙이면 안 될까? 당연히 되죠. 그렇게 되게 돼 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진을 했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진에 어떤 조금 나온 사람이라도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그 사람하고 만화를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하고 예를 들어 상반신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서서 있는 사진을 그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했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 얘기를 더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 여기 보면은 저장이라는 부분 나와 있죠. 이 저장을 아랫부분에 여러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이 아랫부분에 여기에 저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저장을 누르면은 말 그대로 이제 내게 여기에 저장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왼쪽에 보면 이미지 다운로드 됨이라고 금방 떠올랐죠. 이러면은 이렇게 만들어내진 게 내가 이제 가질 수가 내 이쪽 태블릿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태블릿에 들어놨던 거를 다른데 보내준다든지 자기가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것까지 제가 다시 해드리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미지를 다 했을 때는 이같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그것 외에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썼던 걸 한번 볼게요. 왼쪽에 한번 보세요. 참 제가 여기에 보면 다와다 요코의 작품 세계라고 질문한 게 있어요. 그냥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게 제가 어떤 영어로 된 그 신문을 읽다가 보니까 이 여성 작가에 대한 일본인 작가인데 이 사람은 일본인이면서 일어로도 작품 활동을 할 뿐더러 독일어로 작품 활동을 해요. 현재는 독일에 살고 있고 와세다 대학인가 아마 상당히 좋은 일본에서 제대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독일 유학하면서 독일에서 하면서 일본어와 독일어로 소설을 쓰는 사람인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 사람의 그 작품 세계가 참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다와다 요코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물어본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같은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먼저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또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겨우 질문한다는 게 밥 뭐 먹으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놀았으면 좋을지 이것만 얘기하게 되면 그 정도밖에 얘가 안 가르쳐 주고요.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좀 생각해보고 또 언뜻 저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지만은 영어로 된 그 신문을 읽다가 이 사람이 했는 거를 보고 이 소설가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질문이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가 보다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일본인 작가면서 독일어와 일본어로 작품을 쓰는 다와다 요코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 특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또 얘기해 줍니다. 그죠? 특히 그녀의 작품 세계에 대한 정보를 주안점으로 주세요. 이렇게 자기가 어느 부분에 관심이 많은지를 정확히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만은 거기에 답 나온 거 밑에 한번 보세요. 다와다 요코는 이런 사람이고 요렇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작가의 생애와 배경 이거는 뭐 어디든지 볼 수가 있겠죠. 주요 작품과 수상 경력 그 다음에 작품 세계 제가 알고 싶은 게 작품 세계라습니다. 그죠? 그러면 작품 세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작품 세계 다음에 중요한 게 보세요. 제가 늘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사상적인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런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문학적 영향력과 철학은 뭐고 그러면서 결론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쭉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세 개의 Q1, Q2, Q3가 제가 받은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했는 게 뭐 그 다음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헌등사라는 이 작품에서 요코가 전달하고 싶은 사회적 메시지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또 물었어요. 그럴 때만 헌등사는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얘기되집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물었던 게 이 요코의 작품을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작품을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책부터 추천할런지요. 이 작가의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되는 순위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만 이 사람이 이것 1순위, 2순위, 3순위, 5순위까지 쭉 줍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겨우 뭐 먹을까, 어디 갈까 요 정도 질문밖에 못하면은 당연히 세계 최고의 지금 내 비서를 한 사람 갖다 놔놓고 여기 가라, 밥 이거 먹어라 그 정도밖에 안 해주고요.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뭘 많이 좋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머리가 또다시 다와다 요코라는 사람인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연히 영어 신문을 읽다가 나 모르는 사람인데 해서 이제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거예요. 좋은 예가 되지 않나요? 감동이 네. 없어요. 아무도 감동이 없어. 환장하겠네. 저희들이 잘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그 자꾸 아는 게 없다 하면 안 되게 돼 있다는 거. 아는 게 없다 하면 자기 문이 닫혀져서 안 되고요. 조금 한 거라도 제가 했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라는 예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다와다 요코에 대해서 안다 이렇거든 얘가 깜짝 놀라면서 대답해 주긴 해줄 겁니다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뭐든지 관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예화를 들잖아요. 그러면 예화 가운데서도 어떤 거를 내가 모르던 예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걸 물으면 돼요. 예를 들어 전형필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형필은 나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와서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전형필에 대한 예화가 있었고요. 우리 독립운동의 그 좀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그 문화적으로 독립운동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알려주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꾸 넓혀가야 돼요. 근데 설교에 예화 때던 거 듣고 난데 그다음부터는 교회 문 나서면 다 잊어버려. 그러고 난데 지난주에 뭘 했는지는 하나도 모르고 무슨 얘기면 뭐 암흑의 권사 만나가 됐고 뭐 했던 거 이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안 되게 돼 있고요. 어떻게 내 지식의 수준을 펼쳐 나가야 되는가 한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 예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연히 한 부분 했는 걸 해가지고 여기 계속 이어지면서 제가 GPT하고 주고받은 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상당히 길게 주고받으면서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 지식을 넓혀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네, 목사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조금 여쭤볼 게, 네, 우리가 마이크하고 네, 이게 전파 같은 모양이 있잖아요. 네, 그 두 가지가 네.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차이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전파 같이 생겼는 데는 이제 페르소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대화하는 거고, 마이크는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거의 좀 대화도 되긴 하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이런 거 물어볼 때. 잠깐만요. 마이크는 뭔가 하면 내가 타이핑하는 대신에 쓰는 게 마이크고요. 아, 타이핑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음. 전파 모양은 실시간으로 내가 페르소나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얘하고 뭐하고 주고받을 때는 이 전파 모양으로 된 거 이걸 쓰면 되고요. 아, 예, 확실하게 이제 알았습니다. 네네. 네. 자, 이런 것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셔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때는 말하면 되고, 어떤 때는 얘가 왜 대답 안 해주지? 이러면은, 실컷 하다가 그 얘기 하게 되면 막, 사람 막 속 디비지는 거예요. 실컷 얘기하다가, 좀 처음에 물으면은 내가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대. 나는 이미 이 부분은 지났다고 생각하고 실컷 가고 있는데, 왜 얘가 대답은 바로 할 때도 있고 어느 날 안 됐냐고 물으면 막 판장한다니까요. 또 다른 질문들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예, 영월 이순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네, 저는 챗 GPT를 사용하는데, 네, 네, 어떨 때는 보면, 길어서 그런가? 다운로드를 하라고 나와요. 다운로드해서 쓸 수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다운로드를 네, 눌렀을 때, 네. 네, 그 다운로드 방에 들어가면 없거든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챗 GPT에서 다운로드 한 것은? 무슨 다운로드 하라는 게 어떤 거였네. 질문에 대한 다운로드는 없어요. 없고. 아니, 이게 문서라든가 제가 그렇죠. 예, 요구한 내용을 쭉 글로 써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파란 글씨로, 네. 다운로드 네, 링크가 나오죠. 예, 네. 네, 근데 네. 그걸 눌러서 다운로드 됐다고 나오는데 어디 가서 찾아야 되죠? 예, 대부분 다운로드 방에는 없어요. 다운로드 방이 없어요. 그러면 예인데 물으면 돼요. 조금 전에 이런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물으면 됩니다. 아, 내가 예. 방금 다운로드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얘가 그러면 기다리시면 지가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또 안 그러면 네. 말을 시켜줍니다. 어디 가가 뭐 누르고 돼지는데 제가 또 조금 이따가 뭘 해드리는가 하면은 뭘 하다가 지금처럼 안 됐을 때에 질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해달라면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는 김찬준 눈치 보지 말고 까칠한 거 신경 쓸 것도 없이 뭐든지 챗 GPT인데 물으면 다 해줍니다. 뭐든지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좀 뭡니까 며칠 전에는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 우리는 우울하고 자기 생각이 그런 걸 자꾸 눌러버리거든요. 자, 요것도 매우 중요한 건데요. 맹구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자기 감정을요 자꾸 눌러버리면 안 돼요. 자꾸 눌러버리게 되면은 당장은 얘가 밑에 있는 것 같죠. 또 얘가 거기 쳐들어오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누를 게 아니고 얘하고
우리 경상도 말로는 얼라준다 그러거든요. 달래준다는 얘기. 달래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을 달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처음에는 얘가 쑥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가면 갈수록 안 들어가려고 버팁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되어지면은 내 육체가 약해지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얘가 나를 다 우지자지해 버리죠. 그렇게 되기 안 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렇게 우울하고 그러면은 얘하고 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나는 상당히 우울한데 네가 어떻게 좀 도움 줄 수 없을까? 그대로를 얘기하면서 거꾸로 얘께 묻습니다. 그럼 너 어딨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될 거예요. 그러면 난 집에 있어, 방에 있어. 그럼 또 방에 있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질문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현재의 그 문제를 얘께 던져주는 거예요.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던져놔놓고 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꾸로 질문해 달라는 거예요. 이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를 좀 아니까 일본 문학에 대해든지 일본 작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거꾸로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는 등한시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아예 까놔놓고 얘기하면 됩니다. 나는 일본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아는 바가 없어. 그러면 일본 문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물어보세요. 그럼 거꾸로 얘가 이런저런 얘기할 거예요. 네가 왜 일본 문학을 하려 하는데? 이제 이 질문을 거꾸로 할지 몰라요. 그럼 나는 우리가 지금 한국 문학하고 또 영미 문학을 배우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일본 문학 생각이 나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사람이 한국 문학이나 영미 문학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를 또 거꾸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고받고 얘를 훈련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와다 요코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생전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질문을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뻔히 상대편이 못 따라오고 뻔히 아는데 그런 얘기 하지는 않을 거예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하는 챗 GPT를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비서라고 생각하고 해서 자꾸만 얘를 훈련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것도 언제까지? 2030년이 되면은 잠깐만요. 2030년이 되면은 특이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죠? 모든 두뇌에서 모든 방면의 두뇌, 수학이든지 과학이든지 또는 안 그러면 문학이든지 모든 방면의 두뇌에서 인간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점을 2030년으로 지금 봅니다. 2030년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6월이니까 참 5월이니까 5년 뭐 4년 반밖에 안 남았죠. 그런데 그게 또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당겨진다는 거는 제가 그거 요번에 2주 전에 나온 구글에서 거기 무료로 쓰는 겁니다. 두 남자가 주고받는 음성 그거 한번 보세요. 실제 사람 비슷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질문도 해왔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왔는데 그럴 정도로 되어지는데 조금 있으면은 이게 이제 사람하고 완전히 같아집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 한 2년 내에 가능할 거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거를 사람을 넘어서는 지점, 사람하고 같아지거나 넘어서는 지점을 특이점이랍니다. 요 특이점이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특이점 5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5년 내에 내가 적어도 AI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이선우님 질문하세요. 영월 이선우님, 네. 네. 제가 이제 노인과 바다를 읽고 나서 네. 바다 그림을 그렸거든요. 네. 네, 그 바다 그림 그린 것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평가를 해달라고 네. 했더니 평가가 네. 너무나 길고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네. 그동안 뭐 제하고 같이 주고받은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참고해가지고 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제 걔가 되고요. 내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든지 특히 정신 건강에 육체는 뭐 잘 안 보이니까 정신 건강에 문제 있다는 건 얘가 제일 먼저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 같은 경우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워요.
초기인데 치매의 대표적인 그거거든요. 기껏 해가지고 치매인가 아닌가 하고 가게 되면 의사가 묻는 게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요거부터 묻습니다. 그럼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어요? 이거 물어요. 그러면 버스 타고 왔는데 뭐 몇 번 타고 왔는데 그럼 몇 번 탔어요? 라고 물으면 뭐 45분 타고 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말할 줄 알면 가만히 있자보다 내가 버스 타긴 탔는데 몇 번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되는 치매지. 거죠. 예, 치매. 그럼 가장 최근 것부터 묻기 시작하는 그건데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는 게 AI가 가르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얘기해 놓으면 됩니다. 내가 어문소리 하게 되면 치매 징조라는 걸 네가 꼭 얘기해야 된다. 이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 줄 겁니다. 예, 아주 좋은 그 발견이고요. 그래서 얘를 제가 또다시 얘기하자면 2030년이 될 동안에 내가 아주 잘 훈련시킨 사람을 내가 비서로 데리고 있는 사람과 또 안 그러면은 전혀 그것 없이 집에 뭐가 왔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전문 비서를 우리 아들 딸들이 해서 보내줘서 절대 제대로 못 씁니다. 이 2천만 원짜리 전문 비서는 내가 커피 타오르면 커피 타오고 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걔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눈빛이 그래? 왜 표정이 그래? 이 얘기하면은 기겁할지경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했던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나를 도와주려고 이 얘기하는구나. 금방 그렇게 되죠. 저는 제일 주안점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좀 이런 변화하는 IT 기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겠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고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그거를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또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가 있어서 뭐 얘기가 뭐 유튜브 하네 뭐 어떠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유튜브 하면 한 달에 돈을 얼마 버느냐고 물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면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그렇잖아요. 겨우 하루에 10만 원도 못 벌 걸 가지고 내가 이 지랄 한다. 한마디로 심하게 말해 이 지랄 한다 하면 자기 자신이 누추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 하는 기준이 달라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또 다른 얘기. 그런데 네. 목사님, 네.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예, 먹고 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되게 되거든요. 매우 중요한 건데, 이 먹고 사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자기가 최소한으로만 하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김영석 교수가 그 105세에 사는 사람의 식탁은 어떨 건가 해서 어떤 거에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잠깐 나왔는 게 있어요. 깨깨 있지는 대충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뭘 먹고 뭘 했고 냉장고에는 뭐가 들었고 이런 걸 사진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한마디로는 이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검소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 김영석 교수의 그 아들, 딸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잘 된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에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왠가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욕심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게 결국은 오늘날까지 장수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데 그게 한 단면이 뭔가 하면은 뭘 먹는가라는 겁니다. 뭘 먹는 정말 검소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와이프가 제 같은 경우 와이프하고 이제 오게 되면은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근처 식당에 어디 가서 이제 먹는다든지 먹을 때에 늘 저는 그 얘기합니다. 나는 갑자기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면 난 매우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당신 먹을 건 그쪽에 두고 내 먹을 거는 이렇게 놔놓고 연구하면은 밥을 먹으면서 늘 반찬이 세 가지 이하짜리 반찬만 갖다 놓고 김치 벌써 하나 됐죠. 또 뭐 하여간 세 가지 이하
반찬을 갖다 놓고 먹는 사람이 갑자기 반찬이 많으면 나는 매우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검소하게 최소한 줄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이 안 들거든요. 그거는 해결해야죠. 예, 맞아요.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엔 어떤 분이 그 얘기도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던 분이었는데 얘기가 그런데 사실은 새끼 밥 먹는 것 때문에 문제다. 이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동사무소 가서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 좀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인지 알아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건강하냐, 건강하게 잘 움직인대요. 그러면 아주 좋다. 그러면은 동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자전거 탈 줄 아는, 자전거 탈 줄 안다. 그러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 그 동네 오래 살았대요. 오래 살았을 것 같으면은 우리 동네 가게에 어디 뭐가 있고 어느 아파트가 어디에 있다는 건 머릿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배달하라 그랬죠. 배달할 때에 반드시 오토바이 타고 오는 배달만 받고 안 그러면 안 받나요? 아니에요. 자전거 가도 배달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5개 할 때 나는 1개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조금 배달을 하다가 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토바이 바로 사지 말고 웬간 자전거 발로 하기 힘드니까 체력이 모자를 쓰든가 전기 자전거 싸요 요즘은요. 중국에서는 전기 자전거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면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라. 그러면 전기 자전거를 가지고 배달하는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가끔 저도 동네에서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는 배달하는 사람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찾으면 돼요. 와, 예, 왜, 너무 바닥 사람 얘기해서 그렇나요? 아니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 나이 들어서 뭐, 제일 항상 하는 얘기, 그것 때문에 막 환장할 적이에요. 이 나이에 뭘 하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저는 80세까지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김준호 목사님 지금 연세가 몇인데요? 김준호 목사님 얘기, 83세. 예. 김준호 목사님 늘 얘기가 늙어서 일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늙어서 일하자. 예. 그러니까 그, 최소한 80까지는 저는 건강만 하면은 80 넘어도 하고 그렇죠. 예. 무엇이든지 예. 하고 싶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나는 80까지만 사람 구실하고 살래. 그다음부터는 계획을 안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80이 됐는데 보니까 몸이 푸등푸등하고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죽겠지 하면서 쳐다봤는데 안 죽고 85세, 86세 자꾸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절대 못 살게 돼 있다. 맨날 죽는 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제대로 살 수가 있나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안 되죠. 일단 80세라고 잡은 건 잘못이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여자의 평균 수명이 몇 세인데요? 84세입니다. 그죠? 그럼 84세의 평균 수명인데 평균 수명도 못 잡았는데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평균 수명을 확 깎아 먹습니다. 또 그다음에 젊은 애들이 자살해 볼 때 평균 수명을 확 깎아 먹습니다. 다 깎아 먹고 남았는 게 84세예요.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금 살아있는 내가 생각할 때는 84세로 맞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90세, 그동안에 예, 90세. 그렇죠. 그렇게 맞춰내야 됩니다. 그렇게 맞춰놓고 내가 90세까지 할 게 뭘까라는 거를 맞춰낼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맹꽁이 같이 평균 수명이 84세래. 남자는 81세래. 그렇게 해서 맞추면은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니, 저는 네. 최소한 80세까지는 일을 하고 네. 건강이 허락되면은 80이 되든 90이 되든 무엇이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해야죠. 저도 말씀에 용기를 얻습니다. 예, 그러나요? 하루에 한 20건 내지 30건 정도 하고, 그리고 네. 6시에 위에 문 닫으면 6시 반에 가고, 그런 네. 식으로 이제 쉬면은 저도 쉬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맞아요. 90세까지 하시면 되겠네, 90세까지. 그 밑에는 좀 심했고, 80까지. 예, 잘하셨습니다. 예. 어, 실제 그래서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제가 주중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그게 제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거든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목사님이 가고 싶어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얘기가 그래서 참 똑똑합니다. 예리합니다. 내 그 얘기했어요.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떼바보 나게 돼 있거든요. 떼바보 되지 말고 부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2030년까지 인공지능의 특이점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나는 가야 되겠다. 이 분명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더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께 질문해 올 겁니다. 내가 IT를 배웠고 인공지능을 AI를 배웠고 그 얘기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이 먼저 다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걸 안다. 그러면 만만하니까 이제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물어본다든지 도와달라 하든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부터 어디 불려다니지는 않았거든요. 아, 철학과 나왔고 신학밖에 안 한 놈 누가 불러가나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있는 놈들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 특히 저는 이제 같은 학교 다닐 때에 논문 쓰는 사람들 도와주는 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거기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자꾸만 그 다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께 소문 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목표가 있나 없나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 정도만 갑시다. 지금 한 5분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러면요. 당장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앉아서 한번 연습 삼아 해보십시오. 자꾸만 새로운 걸 가르쳐 줘서 조금 그러긴 한데 지금 다 같이 플레이스토어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플레이스토어 들어가 가지고요. 자, 플레이스토어 들어와서 왼편에 보면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편 귀퉁이에 여기 검색 있죠? 여기 그죠? 이 검색에서 플레이스토어를 검색에 들어가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트북 LM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 LM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해서 노트북 LM. 자, 중요한 거는 요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요 마크. 무슨 뭐 된 거 요 마크. 요 마크가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노트북 LM 영어로도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제가 요약하고 뭐 한 거를 보내줄 때 이거를 이용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쓸 줄 모르더라도 이런 게 어떻게 쓰는 건지 여러분 한번 놀이 삼아 가지고 여기 돈 드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놀이 삼아 가지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해보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이제 이렇게 됐죠. 못 따라오시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반드시 이걸 눌러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게 왠가하면 이게 유명하니까 비슷한 걸 해가지고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노트북 LM 설치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설치 나왔죠. 그래서 제가 설치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 LM이라는 게 여기에 이 태블릿에 설치됩니다. 사실은 설치하지 않고 써도 되고 설치해서 써도 되고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굉장히 초보자라는 전제하에서 늘 이렇게 하나하나 설치해 가면서 쓰는 거를 제대로 이제 가르쳐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기를 목사님 누릅니다. 그거 영어로 쳐야만 나오나요? 아니요. 조금 전에 노트북 그렇게 치면 나오는 거 보셨죠? 근데 저는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아, 마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LM만 영어로 하시면 돼. 노트북은 하고 그냥 LM만 영어. N, L, M. N, LM. 저기 대문자 두 자만 영어로 네, 하면 네, 된다고요? 예, 네, 노트북 음, LM. 이동 중에 듣고 학습. 네. 조금만 기다렸어요. 음, 이제 음, 여러분이 자, 좀 기다려 드릴게요. L자 L, M. 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설치를 눌렀나요? 예, 설치 누르고 있습니다. 예, 설치 눌러 놔놓고 좀 음, 기다렸다가요. 그 다음에 열기가 그 자리에 나옵니다. 그렇게 네, 해서 열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 여러분 제 거 화면 한번 보실까요? 시작하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이렇게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이런 게 나왔을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요. 한국말로 하겠다는 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설정을 하는 거를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 이름이든지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기 이름이든지 자기 마커가 나왔을 거예요. 이 마커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계정 관리 설정이 잠깐만요. 제가 어디서 설정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목사님, 저는 소스 추가가 나오는데요. 무슨 소스를 추가하래요? 음, 그런 소스 추가 안 나오고요. 바로 새로 만들기라는 게 나오게 돼 예, 있어요. 새로 만들기 나와서 예, 그거를 예. 터치했거든요. 예, 예. 그랬더니 소스 추가가 잠깐만요. 나와요. 예. 아니, 소스 추가까지 가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새로 만들기 다 눌러보세요. 그러면은요. 새로 만들기를 눌렀더니 저는 네. 소스 추가가 예, 예,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네, 됐죠. 예.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이 소스 추가를 이제 한번 유튜브를 가져온다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유튜브를 이렇게 소스를 추가시킨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눌러가지고 유튜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유튜브를 카피를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붙이는가 하면 얘를 잠깐 밑으로 내려놓습니다. 잠깐 밑으로 중간에 이렇게 딱 누르면은 꺼지는 게 아니라 밑으로 쫙 빠지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갈 때 한번 볼게요. 자, 유튜브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달과 육펜스라는 1시간짜리 거기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달과 육펜스를 이렇게 누릅니다. 그렇게 누르면 달과 육펜스라는 유튜브가 이제 시작될 텐데 꼭 이거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어떻든 이렇게 됐을 때에 밑에 보게 되면은 공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있죠. 이 공유를 눌러서 링크 복사를 누릅니다. 이렇게 링크를 복사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또 다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갈 때는 줄 3개 있는 걸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아까 우리가 나왔던 자리가 여기에 보일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여기에서 꼭 눌러놓고 붙여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붙여넣기 됐죠. 그래서 붙여넣기 해놓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버튼이 파랗게 되어졌습니다. 아까는 이 추가 버튼이 이렇게 안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유튜브를 가져왔어. 소스를 가져와 가지고 이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얘가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같이 유튜브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츰 가르쳐 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다른 소스를 더 가져온다면 소스 추가를 또 누를 텐데 이 소스 추가를 또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스튜디오라는 걸 가볼게요. 스튜디오를 눌러가지고 생성이라는 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성을 누르고 나면은 조금 전에 1시간이 넘는 달과 육펜스라는 거를 가지고 얘가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는데 이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내드리는 그겁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나와서 요약해 주는 거 보셨죠?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마인드맵이라는 것도 보내드릴 테고 앞으로 그런 걸 보내드릴 텐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챗GPT를 먼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끝나고 난 뒤에 제미나이를 하면서 이 노트북 LM이라는 것도 해드릴 테니까 왜 제가 이거를 먼저 해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게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경우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보내주는 걸 아는 게 여러분 사용하는데 안 불편하겠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한번 연습 삼아서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른 소스를 가져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를 조금 전에 유튜브 하나만 가져왔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른 어떤 뭡니까 인터넷상에 있는 거 가져오라든지 그렇게 눌러놓으면 또 인터넷상에서 지가 다니면서 다 찾아서 또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느 거 설레 하면 딱딱 눌러주면 걔들을 사용해서 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 같은 건 뭘 잘 이용하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업하는 게 저거지 않습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에 허클베리 핀의 목사님 몸. 마무리하세요. 예, 시간이 다 목사님 됐죠. 네. 시간이 다 됐고 네.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이 힘들어. 요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야 될 거를 여기다가 넣어놓고 주변 환경을 많이 물어요. 연구하면은 어젯밤 같은 경우 왜 죽은 아이 씨가 거기 나오고 거기에 소녀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를 제가 다 물어가지고 그걸 찾아낸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넓혀갈 수 있는 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이 얘기인데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튜브 들을 때 제미나이에 요약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네요. 그렇죠. 제미나이 요약은 말 그대로 그것만 요약해 주는 거고요. 얘는 왜 노트북 LM인가 하면은 내 노트북처럼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같이 갖다 넣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져와도 좋고 내가 노트북에 갖고 있는 내가 문서가 있으면 문서를 넣어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문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노트북 LM인데요. 특히 회사원이든지 또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히 두 사람이 읽어주는 거는요. 2주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아주 최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최근 거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깨별로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하셨습니다. 네.